현재 일본과 미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듯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지금까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이 아닌 영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양국 사이에 기류가 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원래 일본은 미국의 최우선 동맹 자리를 유지해왔고 쿼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각종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영국과 군사협력 같은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이 미국이 아닌 영국과 협력을 하자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기존 전투기 F2의 후속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고도의 네트워크 기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 무렵부터 퇴역하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기로 배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영국의 대형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기체 개발 양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BAE 시스템이 참여하고 엔진 개발, 생산에는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보도가 나오자 미국 측은 즉각 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자신들과 협력을 추진하다가 돌연 영국과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40여 년 만에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미국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협력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개발 실적과 미일 동맹을 고려해 이같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은 F-22를 개발했고 스텔스 기술에서도 호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미국 업체와 손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일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F2 후속기는 1970년대 후반 미쓰비시 중공업이 F1 개발에 성공한 후 40여 년 만에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F2가 퇴역하는 2035년 무렵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개발비 총액은 약 1조 엔 한화로 약 10조 5천억 원 정도이고 배치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5조 엔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그 후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 사업에는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자체 스텔스기 개발 사업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미국 방위산업체와 공동 개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압박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당시 미국의 압박은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1980년대 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F2 개발 사업 당시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으며 결국 미국과 공동 개발 이후 국산화도 실패하고 핵심 기술 이전도 실패했다는 대내외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영국과 협력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보도를 한 것도 앞선 전례로 부담이 컸고 과거 F2 개발 사업의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1988년 시작됐던 F2 개발 사업은 당시 일본 자위대의 예산 및 기술 한계로 결국 미국의 F-16 전투기를 모태로 한 공동 개발이 추진됐으며 일본 정부가 전체 개발 예산의 약 6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행 제어 기술 등 필수 기술을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국산화를 통한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하고 역으로 미국의 일본의 일부 군사 기술이 유출됐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 차세대 전투기는 독자 개발로 진행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일본이 이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F-16보다 급떨어지는 전투기를 만들 때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만 주고 결국 농락만 당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일본의 전투기 사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F3의 공동 개발을 둘러싸고 미 공군의 F-22 전투기를 기반으로 F-35의 전자기기를 탑재하는 미 로키드 마틴사의 협력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기체 가격만 120억 엔을 넘고 시스템의 설계도도 완전히 공개된다는 보증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부정론이 많았습니다.
2019년 당시 일본이 이러한 이유를 들며 미국과의 협력을 결정짓지 못하자 미국은 일본의 F3 개발을 위해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 기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이 당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은 일본의 전투기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 기밀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과거 자신들을 공격한 일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미국이 동맹국의 군수품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제도인 대외군사 판매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등과 협력해 미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사적인 문제에서 한국의 협력에 손을 내미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 협력과 관련해 타국과 공동으로 미국의 이견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일본 회계감사원이 FMS 관련 정산이 제때 완료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협력하던 미국은 일방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으며 가격 책정도 투명하지 않아 일본이 미국의 ATM기가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FMS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을 사는 경우 미국이 제시한 견적 가격을 토대로 대금을 선불로 내며 납품이 완료된 후 과다하게 낸 돈을 돌려받는 등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 회계감사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7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FMS 조달에서 납품 예정 시기가 지난 후에도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것은 653건 1조 5,485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측이 일본의 장비품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것이 85건, 약 3,816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납품은 이뤄졌으나 정산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고노다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회계감사원이 지적한 것 가운데는 납입했지만 서류 작업이 끝나지 않아 미납으로 처리된 것이 꽤 있었다며 FMS를 하는 나라들이 확실하게 회의를 해서 FMS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장비품이 예정 기일 후에도 납입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나 호주, 스페인, 캐나다 등과 협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FMS 조달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영국과 전투기 사업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소리를 높이자 일본은 가격 문제와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아서라며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향해 애초에 작년까지 미국과 협력하는 듯 하다가 하루아침에 영국과 협력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영국과 사업 논의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결정짓기 전에 영국의 BAE 시스템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과 협력을 진행하면서도 F2 개발 당시의 트라우마로 영국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영국과 일본은 미래형 전투기 엔진 실증, 시제품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전투항공 기술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향후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 2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시기가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영국과 일본이 급속하게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상실한 지 100년이 다 돼가는 영일 동맹의 부활 징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일본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영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8년 전 패권국이던 앵글로색슨 동맹과의 안보협력 체제를 통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략의 대잡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 아닌 영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국도 자신들의 군사 기밀을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가격도 미국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안 좋게 보기 시작했으며 반면 한국의 KF-21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직까지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없는 반면 한국은 KF-21을 시작으로 스텔스기까지 독자 개발하며 자주국방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